2026년 4월 15일 평양. 매년 이맘때면 북한 전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불리는 태양절 준비로 떠들썩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날이죠. 하지만 올해 평양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신성시되던 태양절이라는 단어가 노동신문에서, TV 방송에서, 심지어 공식 강연장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명칭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에서 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유례없는 대사건입니다. 왜 김정은은 자신을 권좌에 앉혀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림자를 스스로 지우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꿈꾸는 김정은만의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북한 체제 70년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치밀한 권력 이동의 현장, 그 비밀의 커튼을 열어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권력을 잡은 김정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빼닮은 외모를 부각시켰습니다. 털모자를 쓰고 검은 코트를 입고 뒷짐을 지고 걷는 팔자걸음까지. 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내가 바로 위대한 수령의 적통이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웅변했죠. 그때만 해도 그는 충실한 계승자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당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명문화했고, 전국의 선대 지도자들의 대형 동상과 영생탑을 세우며 자신은 그들의 유훈을 받드는 효자 영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에는 아예 헌법에 선대 수령들의 영생을 법적으로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10년이 지나며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손자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였습니다. 그는 제1비서라는 겸손한 직함을 버리고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함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선대 수령들을 영원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팍제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추대하는 모양새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대를 상징적 권위로만 남겨두고 자신은 실질적인 당과 국가의 정점에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변화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김정은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른바 수령 무오류론의 상처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신비주의보다는 인간적 매혹과 실용주의를 앞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금강산에서 연출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업적으로 칭송받던 금강산의 남측 시설들을 보며 너절하다고 비판하며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선대의 유훈이라도 현재의 국익과 자신의 노선에 맞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폐기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노동당 규약에서 김정일 시대의 상징인 선군 정치를 삭제했습니다. 군대 중심의 비정상적인 통치체제를 당 중심의 이른바 정상국가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였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주도로 만들어졌던 대남 정책의 근간, 즉 우리 민족끼리와 조국 통일이라는 개념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이른바 두 국가론입니다. 동족 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로 남겠다는 선언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평생을 바쳤던 통일 노선에 대한 사실상의 반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우상화의 정점을 찍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5월에 준공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그곳 벽면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옆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똑같은 크기로 나란히 걸린 것입니다. 북한 역사상 살아있는 지도자의 초상화가 선대와 나란히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김정은이 이제 선대와 동등한 반열의 수령으로 등극했음을 선포한 공식적인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태양절 지우기도 가속화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노동신문에서 수십 회 언급되던 태양절이라는 명칭이 2024년에는 단 5회로 급감했습니다. 대신 4.15 혹은 4월 명절이라는 건조한 표현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꽃 전시회에서도 김일성을 상징하는 김일성화 대형 인물화가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사라졌던 태양절이라는 단어가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체제의 취약성과 속도 조절로 해석합니다. 수십 년간 김일성을 신으로 모셔온 주민들에게 하루아침에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은 내면적인 반발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대 지도자에 대한 향수가 강한 기성세대들에게 태양절의 소멸은 정신적 지주의 상실과 같습니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독자 우상화를 밀어붙이면서도 민심의 동향을 살피며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권력이 여전히 선대의 아우라 없이는 완벽히 홀로 서기에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음을 방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김정은은 이토록 위험한 선대 지우기라는 도박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북한이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거듭되는 자연재해 속에서 김정은은 깨달았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외모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배고픈 인민들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낡은 옷을 벗고 김정은 혁명사상이라는 자신만의 맞춤복을 인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나를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선대의 그늘 아래서는 결코 독자적인 빛을 낼 수 없다는 강박, 그리고 자신이 선대를 뛰어넘는 완성형 지도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이 파격적인 행보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선대 지우기는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자 북한을 자신의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완전한 1인 왕국으로 재편하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는 이제 거대한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선대의 유산을 딛고 일어선 아들이 이제는 그 유산을 깎아내며 자신의 왕국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를 부정하며 세운 권력은 그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외치며 인민을 위한 영도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가 지우고 있는 선대의 흔적만큼이나 인민들의 삶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화려한 꽃 전시회에서 초상화 한 장을 바꾸는 것보다 굶주리는 주민들의 식탁에 고기 반찬 하나를 더 올리는 것이 진정한 인민의 어버이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할아버지의 태양을 끄고 자신의 빛을 내려는 이 치열한 권력의 투쟁 속에서 정작 그 빛의 혜택을 받아야 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념과 우상화라는 허울 아래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부디 그들이 정치적 수사로서의 인민이 아닌 존엄을 가진 진짜 인간으로서 빛을 보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한의 이 기묘한 홀로서기가 어떤 종착역으로 향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